안녕하십니까, 김철중 박사입니다. 여러분들 예, 박수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인데 그 귀한 시간에 쉬시기도 하시고 가족들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래 오셨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요 중간 생략 등기 전매 제한, 우리가 이 복등기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중복 등기 이런 걸 많이 배워요. 중복 등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실무에서는 이 복등기하고 중복 등기는 다른 개념이에요. 중복 등기 같은 경우에는 원칙에 먼저 한 등기를 살려놓고 나중 거를 없애버린데, 여기 업무하다 보면 여러분들 고객들이 이중 호적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중 호적 들어보셨죠? 이중 호적, 삼중 호적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중 호적도 원칙적으로는 먼저 된 거를 살리고 나중 된 거를 없애버리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예규나 내규 판례에 따라서 엄청 실무에서 어려운 사건 중 하나예요. 제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무료로 어떻게 하는 거지. 이것도 그런 중복 등기가 아니고 실무에서 복등기라는 게 있어요. 복등기. 이것도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가 그냥 재개발 재건축만 이렇게 피상적으로 알아서는 경매도 제가 한 28년을 했는데 경매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전문가들이 저한테 많이 와요.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사고를 많이 내요. 그래서 뭐든지 피상적으로 공부하면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한 분야에서 만약에 손님들이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뭘 물어보면 좀 안다고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면 유튜브나 블로그 보면 그 당시에는 맞을 수 있어도 법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 설명하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그거를 본 다음에 그 해당 근거 판례나 조문을 법제처를 갖고 찾아봐 갖고 바뀌는지를 봐야 돼요. 그 다음에도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하시고 자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거를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가 다 덮었어요. 손님들도 다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개사고 안 터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개사고 터지면 보험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업무에서 한번 사고가 나면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 생략된 이런 것도 전매 제한 이것도 자, 우리가 민법에 네 번씩 있는데 자, 민법하고 민사소송법 비슷하게 같이 가요. 왜냐하면 여기 실체법이고 여기 절차법이거든요. 자, 우리가 강행법규 들어보셨죠? 강행법규 그리고 임의법규가 있어요. 이거는 법학의 기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배울 때는 이거라고 그냥 아는데 실생활이나 판례에 다 적용을 못해요. 모든 법은 기초가 탄탄하면 다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이 강행법규도 이 강행법규는 뭐예요? 내가 내 의사대로 판단해가지고 당사자 특약이나 이렇게 해갖고 임의대로 못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임의법규는 민법 105조에 보면 당사자가 임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인중개사 학원 때 배우면 목사 임신 이렇게 배우잖아요. 목사가 임신했다. 목적, 사실인간서, 임의법규, 신의정실 요 순서대로 우선한다고 하는데 자, 강행법규에도 단속 규정이 있고 요 단속 규정은 이 강행법규 중에서도 저 전매 제한처럼 어떻게 보는가 하면 법에는 어긋나기 때문에 보통 벌금이나 징역형 이렇게 돼 있어요. 징역형. 그러면 보통 전매 제한 이런 거 보면 자기 수익은 5억, 10억, 20억 이렇게 받으면서 벌금은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나와요. 단속 규정이라는 것은 처벌을 받되 약하게 사법상 효력은 유효예요. 유효. 자, 그러면 내가 10억을 벌 수 있는데 한국사회에서 처벌 조금 받고 보통은 10억
벌고 처벌 약간 받고 전매를 계속 해요. 전매를 A, B, C 이렇게 하고 중간 생략하고 등기를 하면 위협이지만 돈은 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저 중간 생략 등기하는 게 이 단속 규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 단속 규정으로 보면 그래서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저렇게 돼 있거든. 그 뒤에 보면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요번에 광주시방법원에서 1심 판결이에요. 야씨 뭔 단속 규정이야. 이거 사법상 효력도 없게 한다. 이게 무슨 규정인가 아는 사람? 자, 이거 아시는 분? 좀 강의하다가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중요해요 이거 진짜로. 자, 요런 대원칙이에요. 요런 대원칙에 따라서 요거를 한번 읽어 보실 사람. 선생님 순서대로 한번 하시죠. 읽어 보시겠어요? 책에 똑같아요. 네. A는 그 소유 부동산을 B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 대금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을 정하였다. B는 계약금을 A에게 지급한 며칠 뒤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C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사실을 A에게 내용 증명으로 통지하였다. 잔금일이 도래하자 C는 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양순이로서 A에게 C로부터 잔대금을 수령한과 동시에 C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하였다. 가능한가? 자, 답 적으세요. A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청구 안 돼. A가 동의하지 않는 한 청구 안 돼. 제가 그 뒤에 보면 해설에 순서대로 판례나 근거를 쭉 해놨어요. 그 나중에 보시면 아실 텐데. 자, 이것도 간단한 거기 때문에 적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이 필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다 연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옛날에 그 머리 좋았던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30, 40대만 넘어가면 뭐 50대, 60대, 70대 많이 필요도 없고요. 그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기 때문에 필기해놓는 만큼 좋은 게 없어요. 효력 규정 이거는 처벌은 처벌대로 받지만 사법상 효력도 이 무효라는 거예요. 무효. 그러면 무효라고 하면 돈 못 버는 거예요. 사실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안 가고 단속 규정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도 요하지만 법적 안정성도 요하거든요. 이거를 만약에 다 전면되어 있는데 무효 이래버리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요즘 신진 젊은 판사들 입장에서는 정의를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판결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그 뒤에 분 선생님 읽어 주시겠어요? 요거 선생님. 예. 혹시 뭐 읽었어요 선생님? 예. 자기가 혹시 힘드시면 안 해도 돼요. 못한다고 하시면. D는 그 소유 토지에 관하여 E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1.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2의 사정으로 제3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등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고 당일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얼마 후 이는 위 토지를 다시 F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르는 이는 F로부터 이 매매 계약상의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예, 감사합니다. 그 밑에 양가로 1번 있잖아요. 거기 답은 직접 청구 가능. 쓰세요. 직접 청구 가능. 읽고 집에 가갖고 뒤에가 이해 안 되시면 저한테 메일이나 문자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직접 청구 가능 간료하고 모두 서로 의사합치 있을 때, 직접 청구 가능 모두 서로 의사합치 있을 때, 그리고 그 양가로 2번이잖아요. 여기 답은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중간 생략 등기량이 나와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배우시거나 실무에 하시는 것들도 내공이 있으신데 여기 자료는 제가 어떤 책보다 더 실무서나 독학서적보다 더 깊게 해놨어요. 제가 논문 쓰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 쓰는 걸 좋아해서 많이 모아놓은 거 있지. 이거보다 깊이 있는 것들 없어요. 또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있잖아요. 요것도 하나의 중간 생략 등기가 만약에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그런 거예요. 등기 추정력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턱을 보시면 특조법에 무시무시하게 해놨지만 바로 입법을 해도 사법에서 이 강행 규정을 효력 규정으로 보나 단수 규정으로 보느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 교재에 있는 거는 선생님들 읽어보시면 알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가지고 없는 얘기하는 거를 더 중요해요. 제가 여기 써드리면 아이 저거나 빨리 얘기하지 이러실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면 선생님들이 실무를 해서 부동산 관련해는 변호사들보다 더 많이 하세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약속한 대로 끝나지만 남아가지고 저는 연구나 공부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해달라고 여기 해주는 사람이에요. 거기 불평 있으신 분 앉아 있으시면 돼요. 알았죠? 여기 보면 요것도 설명 다 해줄게요. 요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를 실무하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판례가 그러면 요렇게 보는 거 있고 요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효력 규정이 보는 건 무슨 예가 있느냐? 제가 이게 제일 중요해요. 효력 규정으로 보는 거. 이거 진짜 적으세요. 진짜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법 있잖아요. 공인중개사법에 보수 초과 있잖아요. 보수 초과 받은 거. 초과 부분을 웃기게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격 규정이 효력 규정으로 가버려요. 속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속상한 게 아니고 또 우리가 공인중개사만 있는 게 일반 입장에서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실무를 안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공감을 하죠. 이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 노력과 여러 가지 옛날에 여기 오래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땅 같은 거 인증작업도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노력과 그런 걸로 파는 건데 사실 이거 보수 초과를 무효로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를 보는가 하면 이자 제한법. 이게 이자 제한법도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법이 있고 밑에 시행령으로 하는데 대통령 시행령으로 여기 보면 지금 현재가 20%예요. 20%를 넘는 거를 무조건 저걸로 봐요. 내 친구들도 시행하는 애들도 많고 저것도 많아요. 그런데 부동산 대학원도 나왔었는데 대부분 다 업계에 시행하는 부동산 사장 이런 애들도 많이 오는데 이것도 업을 하다 보면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여기 서로 작은 단계에서 요 변호사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요 20% 넘으면 무효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이 약정을 써가지고 이거는 투자금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돈을 빌려간 사람은 나중에 엉뚱한 얘기, 이거 이렇게 이면으로 쓰면 이면은 실질 안 해요. 왜냐면 첫 번째 대여금 계약서를 쓰고 두 번째 초과되는 부분을 이 투자금 약정 쓰는 게 다 오리발을 내밀어요. 나중에 가면 갚을 때 되면 안 해요. 또 어떤 문제인가 하면 강남에 우리 신탁 조심해야 돼. 사고 나죠. 오늘 신탁도 있는데 신탁 제가 고대에서 석사를 신탁으로 민법을 했잖아요.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을 했어요. 이 신탁이에요. 사실 이걸로는 박사학위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신탁법에 보면 강제집행을 금지해놨어요. 강제집행을 아예 법으로 신탁을 입히면 강제집행 못해요. 그래서 강남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기 토지주가 있잖아요. 토지주가 건물을 올리면 이게 담보 신탁을 하면 이 에qu티가 있어요. 에qu티 20%를 태우라 그래요. 얘가 100억을 건물을 올리라 그러면 20억 자기 돈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없어요. 20억이. 그래서 강남의 돈놀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달에 2%를 주고 다음 달 2% 주고 셋째 달 2% 주면서 그때 환수를 하면서 10%를 추가로 줘요. 그러면 지금 이게 세 달 동안 16%를 준 거잖아요. 이거를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빌려줄 때는 좋죠. 강남의 복부인들이 이렇게 많이 빌려줘요. 이래 빌려주다가
돈이 점점 늘어나면 안 갚아버려요. 그러면 얘가 그 안전히 안 갚기 전에 무슨 혜택을 하는 건 야, 어차피 여기 신탁을 입히자. 담보신탁. 신탁을 입히면 요 야는 신탁자가 되고 수탁회사가 요 수탁자가 돼요. 우리가 중개할 때도 중요한 게 우리 명의신탁이 있고 신탁법에 신탁이 있는데 이거를 법률과 조차 잘 구분 안 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93년도에 했어요. 금융실명제 다루고 거기에 나오면서 명의신탁을 했는데 명의신탁은 사조에 보면 신탁 약정도 무효 아시죠? 그 계약도 무효 다 무효잖아요. 신탁은 실제로 가는 게 아니고 명의를 이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 신탁법에서 신탁을 달라요. 적으세요. 이거 진짜 사고 나는 일순위 대내적 대외적 소유권이 다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수탁자고 해야 돼요. 수탁자고 신탁자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동네에 살기 때는 부동산 김 사장 그 부동산을 그렇게 내가 보시는 거예요. 야 여기 내가 여기 오랫동안 살고 이거 내 거야 내 거 이래가지고 돈 받고 날라버려요. 그러면 다 부동산에서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여기 담보신탁을 입히면 요 돈 얘가 한 20억 태우잖아요. 20억 이거는 야 작게 얘기하는 거예요. 큰 건물들은 몇십억씩 다 사기를 당해요. 이렇게 태우면 강제집행을 하려고 해요. 내가 이제 신탁법상에 신탁 강제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 금지법에도 내놨어. 그래서 석사를 받고 박사를 다 써놨는데 학위를 못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신탁법으로 박사를 못 받아 이미 법으로 금지해놨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거를 내가 써도 학위는 안 돼. 박사 학위는 인류에 공헌을 해야지 주지. 내가 잘 썼다고 정보를 아무리 줘도 정보를 주는 건 학위를 안 줘요. 내가 기여를 해야 돼요. 뭐 특별한 제도라든지 뭐 입법안을 해가지고 그래서 다시 저는 실입돼 갖고 형법으로 받은 거예요. 여기에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자 제한법 이거를 초과하는 거를 효력 규정으로 봐서 사법상 계약도 다 무효로 시켜요. 그런데 이것도 할 얘기 되기만 해요. 돈 빌려주고 나중에 있잖아요. 안 갚으면 이놈이 막 고소를 해요. 야, 너 이자 제한법 위반이라 해가지고 막 고소를 해요. 근데 겁먹을 필요 없어요. 막 고소하면 벌금으로 대부분 나요. 아예 막 업자 있잖아요. 무등록으로 하면 실형을 받는데 일반적인 거로. 그래서 이거를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제가 다 해놨어요. 이거 여기서 한도 끝도 없어요. 저기 시간이. 그래서 단속 규정으로 한 얘기는 그럼 또 뭐가 있냐? 공인중개사 관련해가지고 단속 규정으로 한 게 뭐 있어요? 있어요. 그 밑에 중개보조원이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처벌을 받아도 사법상은 또 유효로 봐요. 그리고 또 전매 제한 저거를 또 단속 규정으로 봐요. 이 대원칙을 사실은 저처럼 이제 공부를 좋아하고 연구하고 논문을 한 사람은 이게 쭉 연결이 되는데 보통은 이 처음에 배웠던 이런 걸 다 생각을 안 하고 이런 거를 대법원을 팔려가고 이거 효력구를 많이 단축해서 이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하고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넘어가세요. 요거는 이제 다 했어요. 하나는. 그리고 두 번째. 전매 제한 목적기 관련 있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자, 그 뒤에 선생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 뒤에 선생님. 혹시 목이 아프거나 힘드시면 안 해도 돼요. 예. 한 개만.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거 이거. 15페이지 있어요? 예, 저 선생님 뒤에 여자 선생님 읽어도 돼요. 목이 아프잖아요. 그 남자 선생님. 15페이지요? 예. A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청약 신청이 강행되어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아파트는 주택법령에 의해 입주자로 당첨된 날부터
말로부터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제 듣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사업 주체가 입주 예정자에게 풍부한 방해 주택의 입주 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A는 전매 제한 기간 내에 B에게 아파트 수 분양자 주의를 전매하였다. 위 아파트 공급 계약서에는 기타 주택법 위반 행위를 약정 해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예. 자, 방가를 1번, 4번. 자, 받아 적으세요. 되게 중요해요, 이거. 가능하다. 그리고 이유는 전매 제한 규정은 강행 규정에 해당하지만 효력 규정이 아니고 단수 규정이기 때문이다. 요거는 사실 대부분 판례고요. 내가 만약에 손님 입장이나 당사자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대법원 판례가 이러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강주지방법원에서 받겠다고. 지방법원에서 바뀌면 대법원에서는 전원 합의체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러면 올라가 봐야 돼. 깨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돼요. 저는 유튜브에도 많이 올려놨는데 법무사지만 그 1심, 2심, 형사고, 민사고 다른 법무법인 유명한 데 써가지고 안 낸 거를 3심에서 파기하는 거 많이 했어요. 이런 것도 깨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거를 논문을 잘 써고 사법상 위헌하면 사회적으로 실질적으로 너희들 입장에서는 법적 안전성이 약화된다고 하지만 오히려 더 법적 정의나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방가를 2번 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자, LH는 환수 대금을 먼저 지급하는 선의에, 즉 돈 먼저 주고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방가로 3번. 방가로 3번도 가능하다예요. 이거는 위에서 아까 선생님이 약정 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래 했잖아요. 그게 답이에요. 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으므로 약정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이거 시간 나면 오늘 또 뒤에 있어요. 해제를 사람들이 이 공부할 때는 알고 실무에도 안다고 하지만 변호사님들도 자기가 이것만 깊이 있게 소송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못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제가 정리를 많이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에도 지금 1단계인데 다른 책보다는 깊어요. 2단계, 3단계도 있어요. 해제 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해제를 그거를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해제. 단순히 다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실무를 해보고 소송을 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하고 달라요. 조금씩. 무조건 계약금 낸 거 다 떼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소송해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요. 자, 답은 방가를 1번부터 방가를 4번까지 다 가능하다예요. 지금 4번 하는 차례에 4번도 가능하다 다. 물론 그 뒤에 내용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 이유를. 근데 짤막하게 핵심만 얘기해 드리는데요. 방가로 4번이 왜 가능한가 이유는 사법상 유효하고 전매약정 여기서 다 나는데 사법상 유효한데 이제 나중에 경과돼 가지고 반대로 소송하다 보면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A, B, C 이렇게 갔는데 오히려 나중에 가갖고도 그 전매한 것이 오히려 무효라고 이렇게 반대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게 방금 4번이니까 그거는 민법 2조에 보면 신의성실의 원칙이 있잖아요. 건반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이 위반된다는 걸로 많이 깨요. 우리가 이제 소송이나 이런 거를 수십 년 하다 보면 대부분 이제 결과는 어느 정도가 예측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상담하러 올 때는 이건 몇 프로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싸우다 보면 가능성이 한 50%도 안 되지만 판례를 바꾸거나 판례를 안 바꿔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거 보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저는 부동산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동산 손님들이 많아요. 여기 보면 우리가 A는 공유
공인중개사님이에요. B는 손님, 공인중개 손님인데 보통 보면 중개 보수 때문에 소송이 많이 일어나요. 자, 지금 제1 첫 번째 부동산 관련 중요한 거예요. 자, 먼저 만약 예를 들어서 0.8로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에 썼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이 연수교육이라서 법정교육 때문에 내가 이것도 구체적으로 시간을 많이 들이는데, 자, 간단히만 내가 예시를 드리는 거는 예외적인 것도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요것만 따라오세요. 자, 했는데 손님이 보통 그렇게 해요. 안 준다 그래요. 그러면 소송을 해요. 야, 너 0.8로 했잖아. 그 근거를 보통 법무사 변호사는 뭘 주고 하면, 제가 이거 실때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다가 왜 이거를 들어가느냐 해갖고 지금 얘기해드리는 거죠. 근거를 뭘 하는 거면 처분문서라는 걸 해요. 우리가 처분문서, 이 판례가 있어요. 대형 판례가 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약정서라든지 뭐가 필요한데 뭐 서류가 있으면 처분문서라 해가지고 이게 왕이에요. 아니 약정도 이렇게 있잖아. 그런데 이 대부분 판례에 보면 제가 잘 따르셔야 돼요. 모든 판례는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는 긍정이야, 부정이야. 대부분 판례도 보면 뭐뭐뭐 여부 갖고 갈로 소복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공부는 이렇게 해요. 변호사들도 지금도 변호사 시험이 있나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해요. 암기를. 근데 실무는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판례 다 보면 무슨 판례든지 뭐뭐뭐뭐 하지 않는 한 예외가 있어요. 이 처분문서 구성한다는데 요 공인중개사님 소송할 때는 이렇게 써요. 원칙 이거 뭐 하지 않는 한 요거 예외가 말고 원칙으로 처분문서 이기니까. 근데 반대로 소송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는 만약에 아니 그 손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써야 되잖아요. 나중에 소송도 있는데 그건 예외적으로 하고 만약에 답변서를 쓰잖아요. 답변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보통은 엉뚱한 얘기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하지만 만약에 진짜 억울한 경우는 뭐뭐뭐 하지 않는 한 이거를 하면 대부분 이게 그러면 반정부 각계 0.4% 정도 요렇게 하는 건데, 자 요런 게 있고 처분문서가 있고 또 두 번째가 선생님들한테 제일 중요한 게 보조참가라는 거 들어보셨죠? 보조참가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어요. 이 보조참가도 이게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데 그 협회에 변호사님 계신데 이 여러분들이 그 공제전서를 하면 그게 100%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내가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인 배상보험이 있으면 이거는 얘들이 물려주고 손님들한테 구상을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게 10원 물려주면 손님들한테 다 구상을 해요. 그래서 보조 참가를 하셔야 돼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거는 자기가 중개한 중개사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이분들이 바로 이렇게 소송 거절을 해갖고 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 1심 끝나고 해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중개하고 얘가 트러블이 있으면 잘 봐가지고 녹음도 하고 카톡도 다 저장해놓고 얘가 뭐 소송을 했는데 이거 민감해야 돼요. 그리고 협회에다가 연락해갖고 소송 들어온 거 있냐고 알아봐야 돼요. 그러면 즉시 보조 참가해가지고 같이 싸워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그 변호사님은 이 중개 속 깊은 얘기 있잖아요. 당사자가 억울함이 있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중개할 때는 녹음도 하고 파일 폴더에다가 다 이렇게 이 물건을 했으면 여기에다가 계약서든 뭐든 다 안 버리고 다 녹음했는 까지 녹음 파일도 잘해야 저장해야 녹음 파일도 녹음하면 그 자동 한국 폰은 자동 되걸라면 미국 폰은 안 되는데 해갖고 카톡으로 옮긴 다음에 내 카톡으로 컴퓨터에 다운 받아야 돼요. 그런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관 5번 있잖아요. A와 B는 주택법 위반죄로 처벌되는가? 이거는 A만 처벌돼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형법의 대원칙이 죄형 법정주의예요. 죄, 형, 법, 정, 주, 이. 죄와 형벌을 법에다가 정해놓지 않으면 원인 재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법을 더 잘 알아요. 만약에 이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형법 이 기망이 있어야 돼요. 기망에는 적극적인 소극적인 취직기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속여가지고 얘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인간관계가 손해가 생기고 이런 걸 해가지고 특별법까지 다 간단 말이에요. 얘들 머리가. 그래서 규제가 안 되면 사기를 많이 친단 말이에요. 근데 치도 법에 규정이 안 돼 있으면 처벌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웃긴 게 이걸 웃긴 거예요. 요 입법할 때는 A만 처벌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명의신탁 하잖아요. 명의신탁 해놓으면 수탁자만 처벌되겠어요? 신탁자 같이 처벌되겠어요? 실명법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처벌이거든요. 근데 이게 법마다 달라요. 사람이 컴퓨터가 아니라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봐야 돼요. 뭘 물어보면 어설프게 오늘 교육해갖고 여기는 지금 A만 처벌한다고 했잖아요. 그거 어떤 교수가 A만 처벌된다더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얘가 지금 사항이 신탁법상의 신탁인지 명의신탁인지 아니면 실명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얘가 묻는 사안을 보고 그 법을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주면 안 돼요. 저도 알지만 노멀하게는 이렇지만 예외적인 것도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녹음 내놔요. 나중에 너무 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게 이래갖고 자, 두 번째부터 했어요. 자, 세 번째 매매계약 해제. 이거 오늘 얻어가시면 다 중요하지만 매매계약 해제 이거 진짜 이거 여러분들 많이 얻는 거예요. 질문하면 싫어하실 거예요. 이거 사실 변호사들 앞에서도 법무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거를 전공을 안 하면 잘못하시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거 내가 여 나와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설명하고 풀 수 있는 현장에 지금 바로 100만 원 드릴게요. 혹시 자신 있는 사람? 요거 정확히 풀 수 있는 사람? 이거 판사님들도 정확하게 모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를 어설프게 공부하면 저도 계속 공부를 해요. 이게 진짜 많이 헷갈려요. 자, 너무 잘 따라오셔서 배도 못 보실 텐데 몇 시에 잘못된 거지? 지금 몇 시에요? 1시 40분. 1시 40분이죠? 45분이죠? 40분. 10분 동안 요 매점이 있다니까 뭐 간단한 거 드시든지 화장실도 갔다 오세요. 저는 여기 들을 테니까 물어보셔도 되고. 예.